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해보는 거야. 너의 꿈을 응원할게. Keep going, keep going.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함께. 안녕하세요. 윤미선입니다. 한눈에 쏙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한눈에 쏙 강의를 듣기 시작한다는 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꼭 합격하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준비 쉽지 않죠? 혼자서는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고 지치고 갈팡질팡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방향을 보여주고 마음을 다독여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쏙 강의는 꼭 외워야 할 건 콕, 이해가 필요한 건 쏙,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확 잡아드리는, 여러분의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적은 확 올리는 요약 정리, 최종 정리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총정리 공부를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 공부는 방향성이죠.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는 겁니다. 출제 빈도, 강의를 통해서 파악된 출제 빈도가 높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체계적인 복습이죠. 이해한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복 복습하면서 효율적인 암기 전략과 함께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부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실전 문제를, 다양한 형태의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자기가 공부한 것을 적용하고 약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반복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지칩니다. 요새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욱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 공부는 혼자 해서는 중도 포기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공부이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격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면 어려운 과정도 이겨낼 수 있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용기도 주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한눈에 쏙 강의 또한 여러분의 학습 동반자가 돼서 합격의 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합격의 여정을 시작할 시간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요, 단지 공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되찾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이라는 꿈에 성큼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만들어갈 합격의 여정, 이제 같이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강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는 사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임용 관련 공부를 할 때는 어느 영역을 공부를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별, 내용별, 그리고 문항 유형의 질문 유형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눈에 쏙은 일단 이렇게 내용 중심으로 출제 경향을 파악하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그 핵심 개념들을 쭉 연관 지으면서 그 다음에 한편으로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깊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강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개념에 오개념이 있거나 아니면 혼란이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 바로 잡으면서 핵심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들을 시험에 나올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된 한눈에 쏙을 가지고 반복 학습하면서 바로 우리가 합격의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네, 그래서 첫째는 영역별 출제 경향 기반 으로 해서 핵심 개념을 총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출 경향을 분석하면서 자주 출제되는 이론 또는 개념, 이런 것들을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한 이해 중심 학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문제들이 기평에서 서술형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 서술형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그 서술형에는 이제 좀 응용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한 것을 실제 사례에서 찾아 쓰거나 아니면 사례를 내가 제시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 학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전략적 학습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막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죠? 특히 앞부분 사상, 오늘 빨리 나가려고 해요. 대부분 사상, 발달, 놀이 나가다가 대부분 이제 조금씩 지쳐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은 떨고가 갈까? 떨고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임용 공부를 할 때는 아예 스킵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디서 나올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경향성, 통계치를 벗어나는 문항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렇게 출제가 예상되는, 특히 빈출되는 그런 내용들은 반드시 깊이 있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기평으로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분석한다거나 문제점을 지적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눈에 쏙 강의가 잘 잡아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암기가 또 필요한,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용어를 쓴다거나 학자 이름을 쓴다거나 아니면 간략한 개념 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선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가이드를 역할을 하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단권화를 여러분의 최종 서브노트로서 이것의 모든 걸 다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가 빈출됐고 뭐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출제가 예상되고 있고 여기서는 기입이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 이거는 사례를 반드시 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옆에다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린 대로 그것을 조금 더 채워갈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 학습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 책 한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단권화를 이용해서 반복 가능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설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실전 대비력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강의의 목표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강의는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요, 총 10회로 지금 이제 구성을 했어요. 총 10회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10회라는 건 그럼 강의는 그러면 10강만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회차가 이렇게 10회로 우리가 일단 구분을 했다. 그래서 1회에서는 사상과 유아교육론은 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이제 교육개혁이 지금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진 시기라서 그래도 유아교육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하고요. 2회에서는 발달심리와 부모교육도 발달이론이 기저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3회는 놀이를 중심으로 놀이이론,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아동복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4회에서는 교사론, 그 다음에 장애와 통합교육, 그런데 사실은 이제 초중등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포용성, 두 번째가 창의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제 교육과정 개정하면 그런 그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성 속에서 포용성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아이디어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유아 통합교육 이 부분이 그래도 부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유튜브 선생님도 공부하시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핵심 개념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5회차로 오시면 유아교육법 및 총론이 지금 교육과정이 이렇게 이제 개정을 앞두고 이제 나올 것인가? 그렇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총론에서의 어떤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아교육법과 총론을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그와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이 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론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론을 다루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교육과정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기출과 연관된 내용들 좀 체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가는 계속 나오죠. 근데 최근에는 평가도 관찰, 저희는 어쨌든 평가하면 이제 주로 이제 관찰법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놀이와 관련된 이제 실제 평가가 요즘 이제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아교육법 총론, 유아교육과정론 평가를 하나로 묶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누리과정 영역들이죠. 그래서 신체운동과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는 각각 1강으로 구성을 해서 좀 더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개론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총론과 같이 이렇게 해서 앞에 5회, 그다음에 뒤에는 교육과정 각 논 영역을 5회로 이렇게 구성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한눈에서 강의를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네. 강의는 제가 알아서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저의 약 30년 동안의 그 노하우를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알찬 강의를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강의를 잘하고 또는 제가 문제를 잘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시험 붙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 문제도 내고 막 찍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러더니 혼자 공부할 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공부를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서는 시험 끝나고 나 게시판에 막 올라와요. 선생님이 그때 찍어줬는데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했다. 나 미칠 것 같다. 막 죽고 싶다. 막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30년 동안 강의한 경력은 장난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면 그거를 사실은 신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합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뭐가 필요하죠? 플러스 알파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 여러분의 이제 자발적인 이제 공부 시스템인 거죠. 일단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강의, 모든 자료 준비를 할 때 제가 늘 보는 자료가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분석표를 저는 모든 강의에다 다 끼워 넣습니다. 왜? 그렇죠. 수험생들에게 핵심은 출제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보세요. 특히 저희가 공부하면서 계속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문제반, 막 모의고사반 가면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죠. 잠을 자다가도 뭐가 나올까? 응?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막 뿜뿜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출제 경향을 보는 겁니다. 막 의사소통 공부를 했는데, 사회관계 공부했는데, 도대체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안 한 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출제 경향 분석표를 꺼내는 겁니다. 왜? 출제자들도요. 출제 경향을 분석합니다. 제일 먼저. 네. 그리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쨌든 사고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런 행태를 그 몸에 이제 우리 습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불안할 때, 궁금할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출제 경향 이 분석을 표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영역별로 주제별로 뭐가 나왔었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트렌드거든요. 그럴 땐 또 연도별로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유아교육 사상이 최근에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었구나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연도별은 크게 유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워낙 출제할 내용이 방대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쭉 나오다가 출제한 지 오래된 것들은 다시 또 리바이벌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빈출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 경향 분석표를 항상 내 몸처럼 지니고 다니면서 좀 작게 복사를 하셔서요. 아니면 요즘 폰에다가 내장해서 또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뭐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봐야 되는 것들을 어디서 봤냐면 화장실에서 봤어요. 죄송합니다. 지저분한 일. 근데 지저분한 건 아니고 우리의 가장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제가 보는 내용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걔를 계속 보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틈새 시간들 내가 활용하면서 반복 확인하면 좀 마음이 가라앉고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서 뭐가 되냐면 이 뇌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중요도를 결정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공부를 하잖아. 얘는 굉장히 출자가 많이 됐던 애야. 얘는 중요하구나. 또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뇌가 걔를 중요한 정보로 콕 찍습니다. 그리고 걔와 관련된 공부를 할 때 그 부분들을 특히 의미 있는 정보로 처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경향성을 파악하면 사실은 우리가 공부할 때 뇌로 하여금 이런 정보의 중요도를 이렇게 선별하면서 정보 처리하는 데 또 도움을 주기도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강하면서 빈출된 게 뭐였냐? 반복 출제되는 주제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트렌드를 볼 때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나왔었는데 기평으로 나왔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요거는 정의 쓰는 게 나올 수 있겠다. 아니면 사례를 찾아 쓰는 게 나올 수 있겠다. 아니면 사례를 내가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며, 네, 그것들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내용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또 구조하고 반복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제 참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유아교육 사상이라거나 요런 내용들은요. 기출 문제가 가장 좋은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정전이라 그래요. 정전. 네. 내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프로토타입의 자료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다시 봤어요. 강의 들어오기 전에 유아교육 사상 기출문제를 봤는데 우와 놀랍습니다. 네, 심지어는 예전에 나왔던 지문들이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또 반복하기도 하고 걔를 사례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유아교육 사상이야말로 기출 문제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답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지문을 공부를 하면서 그걸 좀 보완하면 완벽한 공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지문들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별된 내용들 중에 한눈에 속에서 보충할 것들은 여러분이 보충해서 이제 기입을 해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출문제 지문들을 활용해서 내가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것을 채워 넣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출문제 중 기입형에 해당하는 그 답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어를 쓰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용어만 외우시면 안 되겠죠. 왜? 용어 쓰는 거 나오는데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 용어를 주고 서술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방식으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사례 요것들을 추가해서 필기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 밑에 회상 기반 학습이라는 걸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핵심 개념 관련 용어, 그 다음에 뭐 개념 정의 이런 것 등을 사실은 반복 학습해요.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임용 공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학부에서 있다가 대학원으로 갔을 때 아니면 이제 학부에서 이제 마지막에 저희는 이제 과목에 따라서 이렇게 총정리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정말 어려운 게 뭐였었냐면 용어였어요. 왜? 그 용어가 몸에 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학원 가서도 그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학부 때 그 시험을 볼 땐 그 교수님이 되게 미웠어요. 용어를 뭐 100개를 주고 그거를 막 이렇게 쓰거나 막 그런 시험을 낸 거예요, 대학생한테. 그래서 우리를 뭘로 알고 이딴 시험을 내나 하면서 막 분노하고 막 제가 막 따지러 가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제 복학생이니까. 우리한테 왜 이런 시험을 내느냐 그랬는데 그게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그때 열심히 해서 이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용어가 낯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용어가 입에 붙고 몸에 배어야 되는 거죠. 용어에 익숙해지는 거. 두 번째는 그 단어만 익숙하면 안 되고 이제는 그걸 익숙해지긴 그 두 번째 단계 뭐죠? 네, 그것의 의미를 내가 한 줄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나 개념들을 한 줄로 쓸 수 있는 한 줄 쓰기.
요게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어느 정도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한 것은 사실은 뇌 속에서 정보가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인출을 좀 더 수월하게 시험장 가서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걔를 반복 인출하는 이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상 기반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반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달해서 정보 처리 이론 공부하면은요 거기 회상 기억이라는 게 나오죠. 재인 기억과 회상 기억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재인 기억은 뭔가 단서가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이를테면 용어를 쓴다거나 단어를 알아맞힌다 이런 것들은 재인 기억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그 의미를 서술한다거나 뭔가 응용을 한다, 분석을 한다거나 종합을 하는 건 다 회상 기억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최근의 트렌드는 더욱 두드러지죠. 회상 기억이 필요해요. 네, 거기서 나온 정보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읽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 효과가 없습니다. 네, 반복 읽기는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뭔가 딱 문제나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 관련된 정보를 띠리리리 내 뇌 속에서 찾아가지고 빨리 인출해주는 요 시간도 줄여주고 그 정보를 빨리 찾아내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뭐죠? 그 정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죠? 네, 이해하고 신호를 보내서 관련된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찾아주는 그 이제 그런 회상 기억 능력을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읽고 암기하는 학습은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무엇이든지 정보를 어쨌든 끄집어내고 인출하는 지금 무슨 소리일까요? 다양한 유형의 시험을 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빈칸 카드를 만들어서 앞에는 뭐 아키 카드라고 하는 것도 있죠. 앞에 질문이 있으면 뒤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본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아주 단답형이라도 문제를 출제하고 그걸 말로 설명한다거나 네. 그 다음에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딱 주제 몇 개 놓고 그것의 요점이 되는 키워드만 말을 해본다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지만 한래송 공부는요. 오늘 강의를 들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핵심 키워드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요점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쭉 정리를 한다거나. 근데 이게 강의 끝나고 나서 바로 하는 것에선 핵심 키워드만 보는 것보다 사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필기를 제대로 했는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없으면 빨리빨리 걔를 보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얘는 꼭 출제된다. 얘는 서술형으로 나온다. 얘는 기평 정도로 용어만 알면 된다. 이런 것들을 안 쓰더라. 근데 그런 걸 써야 돼. 왜?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얘를 공부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미만 쓰는데 의미만 쓰면 안 돼. 전략을 써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강의 끝난 다음에 걔네들을 쭉쭉 체크하는 거야. 아, 얘는 난이도 높아. 얘는 좀 깊이 있는 학습 필요. 얘는 사례를 갖다 붙여야 돼. 얘는 용어만 알면 돼. 얘는 개념적으로 외워야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내용을 오늘 학습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전략을 필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끝나면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강의 끝나고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원을 내가 어떻게 복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제대로 내가 필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라 라는 뜻이고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직강할 때 확인해 보면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안 쓰고 내용만 쓰시거든요. 아니에요. 수험생들은 전략을 더 많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반복 학습하시면 되고 저희 굿모닝 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터디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혼자 암기를 오랜 시간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냥 혼자 암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고 가로넣기로라도 풀고 그거를 다시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효과적으로 내가 잊어버리질 않죠. 우리의 뇌는 뭐가 있냐면 실수를 통해서 더
더 정확하게 정보를 체계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구성주의가 그래서 뇌 기반 학습과 맞닿아 있다는 게 이런 뜻이죠. 구성주의는 우리는 실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다가 틀리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잘 모르잖아요. 궁금증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주의력이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뇌는 그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려는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 보고 맞춘 것보다는 틀리는 게 중요해요. 잘 생각 안 나는 거 체크한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본 다음에 아 이거였구나. 이게 뭐라고? 아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반복, 인출을 통한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단순 입력보다는 뭐가 좋다고? 회상이 반복이 돼야 된다. 이건 시험을 자꾸 보면서 정보를 인출하는 그런 방식의 학습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일 저기한 공부가 뭐죠? 네, 계속 뭐는 뭐 이러면서 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외워봤자 네, 그 뇌는 그 정보를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는지 알 때 정확하게 정보가 입력이 기억에 남는 것이지 그냥 무의미하게 그 의미를 계속 반복하는 건 뇌가 네, 오래 정보를 저장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공부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요. 좀 고민이 많았어요. 한눈에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 게시판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용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또 질문은 좀 하게 하자.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인미선닷컴을 지금 이제 활성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 일반적인 내용을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한눈에 수업과 관련해서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만 질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자료나 뭐 이런 걸 찾아가지고 쉽게 검색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질문하시면 검색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는 답변만 돌아갈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럼 저희 홈페이지 임용 가이드 거기 아이미소 도란도란 그런 다음에 유아임용집 질문 게시판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저는 항상 저희 예전에 인미선닷컴에서도 그랬지만 질문을 올릴 땐 앞에 주제, 영역, 뭐 이를테면 의사소통,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구성주의, 언어 발달, 뭐 요 정도로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주제에 관한 그리고 거기서 삐아제의 뭐 삐아제 언어 발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키워드를 2개 정도는 질문 제목에다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함께 공부하는데 그게 협력학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 제목, 사상, 영역이죠. 그 다음에 요게 주제죠. 코메뉴스인데 그중에서 유아교육 6단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요 정도만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밑에 게시판에다가 뭐가 궁금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제가 요 밑에 인라케시 알라킨이라는 걸 넣었죠. 인라케시 알라킨. 요거는 이제 북미 인디언들이 나누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인라케시 알라킨은 나는 너는 나. 그리고 우리 모든 생명, 물질 이런 것들이 우주와 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제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신이 있기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하루하루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한 번쯤은 기도를 하고 네, 나보다 더 약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주변에 있는 내 동료, 친구, 부모, 형제들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한 번쯤 가지고 그것을 또 이렇게 배려해주고 돌봐주고 네. 그리고 혼자 밥 먹기보단 네. 다른 사람과 나의 한 끼 밥을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예, 그때가 가장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또 그런 잔소리 하세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안정감과 균형감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라케시 알라킨 가끔가다 요거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보면서 마음을 좀 잘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 계획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부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쏙 교재 준비 다 되셨죠? 네, 이 노란 책입니다. 네, 이 노란 책이고요. 목차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지만 여기다 영역들 하나씩 또 끼워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꼭 목차 순서대로는 안 가고요. 어쨌든 오늘은 첫 번째 유아교육 사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